자, 이제 오늘자 금요일장이니만큼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이 가장 핫했는지 복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뭡니까, 고 기자? 네, 첫 번째 순서는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가 두 개나 있었던 삼성전자입니다. 우선 이번 주 월요일 밤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죠. 앞서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석방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부터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한 건데요.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걸로 풀이됩니다. 수요일 밤에는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Z 폴드 3 등 신작이 공개됐는데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지만 목요일 주가 반등은커녕 연중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복귀로 파운드리 투자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시장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도 지금 매도가 거센 상황입니다. 현재 75,000원 선까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회장의 출소,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 지금 소부장 너나 할 것 없이 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업황 전반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디램 최근에 이제 그 외국계 보고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디램 반도체가 또 급락이 나오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가 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까지 주가가 두 종목이 같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뭐 한 1조 8천억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는 지금 이제 이 두 군데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외국계 증권사가 그럼 모두 다 반도체를 안 좋게 보느냐? 뭐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부터 계속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죠. 그 이유는 계속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건데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이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 롯데케미칼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클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 사이클의 진폭이 상당히 크죠. 만약에 이제 이런 진폭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가 지난번 이제 그 슈퍼사이클의 고점이 나왔던 시점이 2018년이거든요. 그래도 이 고점이 이전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사가 지금 거의 가점 체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치킨 게임 할 때처럼 이렇게 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설사 지금 그 피크 아웃이라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그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락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보겠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는 뭐 여전히 피크아웃이 나오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분기당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내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가 PBR이 한 1.1배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상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든 안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만 원 정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일봉 차트를 하이닉스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 기술적으로 다만 이제 수급이 아직 바닥이 안 나와서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조금 한 번 더 하락할 자리가 한 번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나왔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이런 매매 패턴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니까 일단 바닥을 먼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만 원 선이 지지되는지 그 여부를 조금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삼성전자는 조금 더 약세를 조금 이어갈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십니까? 네, 한 번 정도로 조금 더 빠질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외국의 리포트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수단 시대를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호근 매니저 의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접근을 또 해보시고요. 이어서는 두 번째 기업이 공개될 차례인가요? 네. 이번 차례는 첫날 따상에 성공한 원티드랩과 플래티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원티드랩은 AI 기반 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채용 공고가 뜨면 인공지능이 시스템으로 결과를 예측한 뒤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공고를 구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따상을 기록한 플래티어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업무 전환과 관련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IPO 시장은 이달 들어 2주 새 무려 6개 기업이 새로 상장할 만큼 열기가 뜨거운데요. 종목을 가려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몸집이 큰 대형 공모주들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따상 성공률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내기 종목이 지금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지금 밀리는 반면에 플래티어는 현재도 29% 가까이 오늘 갔던 거 보니까 상한가 좀 갔다가 지금 꼬리가 달렸나 봐요. 이 종목 지금 주가 힙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각각 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그 상장 종목만의 이제 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종목이 이제 따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원티드랩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한 시총이 1,600억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910억.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딱 딱 그 매매하기 딱 좋은 시가총액이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따상상 갔던 맥스트도 시총이 한 1,500억.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 이후에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은 일단 외국인 수급이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들 수급으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시총만 크지 않으면 올릴 수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 종목은 펀더멘탈이 이게 얼마다 그거는 한 1년 정도의 상장 기간 동안에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막 상장되고 나서는 펀더멘탈보다는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따상을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총이 작고 개인들이 딱 좋아하는 가격대 이 부분에 적합했기 때문에 따상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이제 카카오뱅크는 시총이 큰데 따상 갔죠. 카카오뱅크는 그 회사가 저는 이렇게 좋아서 많이 그 시총이 많이 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이제 MSCI 편입과 그다음에 코스피 200 그 편입을 노리고 그날 이제 따상이 들어간.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 플레이를 한 거죠. 카카오뱅크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 회사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고요. 철저히 이들 종목은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매매는 뭐 트레이딩하는 이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목표가나 이런 거는 제시 못해 해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말씀이라면 플래티어는 지금 오늘 너무 급등했잖아요. 근데 원티드랩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들어가봐도 유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개만 놓고 보자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게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장되고 한 2, 3일 요 사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상장되고 이제 한 3일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따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따상을 했던 새내기주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이 나왔고요. 세 번째 기업은 요즘에 꽤나 핫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차례는 MSCI 지수 편입의 신고가를 경신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은 MSCI 지수 8월 정기 변경에서 한국 지수에 새로 편입됐는데요. 통상 MSCI 지수 편입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월요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7% 넘게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죠. 여기에 2분기 호실적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분기 에코프로비엠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60% 넘게 증가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까지 배터리 양극재 생산 능력을 5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설비 증설 계획도 에코프로비엠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증권사 9곳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처음에 네. 급등했을 때 저는 그냥 배터리 소재가 네. 잘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이 에코프로라는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에코프로 HN 오늘도 급등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린 상황인데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을 좀 보면은 MSCI 편입 이슈라고 지금 고기자 브리핑을 해주셨지 네네.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갔는데 오늘은 또 여지없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지수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MSG 이제 편입이 됐으니까 뭔가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오늘 이제 조정은 나오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한 두 가지를 좀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우리는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한다고는 얘기 안 했고 요 유상증자 자금은 해외 투자, 해외 공장 짓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유상증자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MSCI 편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편입된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게 확률이 높았던 회사고 그렇다면 아까 그 유상증자하고 이 편입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가장 비쌌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액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들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면 비쌀 때 유상증자를 해야 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이제 편입이 되면 8월 31일이 이제 기준일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그때가 외국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이제 피크를 치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가장 실효성이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일단은 이제 그 편입될 때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질 거고,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시세가 하이라이트가 나왔을 때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은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신규 매수는 좀 부담이겠죠, 그래도. 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오히려 에코프로비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21선 근처 조정이 들어올 때 그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벌써 네 번째 기업인가요? 네, 네 번째 차례는 사상 첫 파업 갈림길에 서 있는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 HMM입니다. HMM 해상노조와 사측이 빚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인데요. 노조는 25% 인상을, 사측은 5.5%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올해 HMM이 실적 신기록을 세운 만큼 급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HMM은 올 1분기에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HMM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사상 첫 파업 우려에도 HMM의 주가는 수요일부터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HMM이 솔직히 파업 이슈로 조정을 받았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업황 자체가 조해철, 조선해운 철강의 지금 업황이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도체만큼 빠지진 않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봤더니 상반기에 올라간 거를 뭐 그대로 다 반납했다 이 정도는 아닌데 네네. 그럼 하반기는 좋게 봐야 될까요? 지금쯤 이렇게 매집을 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아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한 대로 차트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파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그렇게 그 주가의 영향도가 크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회사는 이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추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어려울 때 이제 산업은행이 대규모 아마 그 투자를 그 자금을 좀 지원했습니다. CB나 이제 BW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전환이 될지는 지금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CB나 BW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애널리스트가 이제 쓴 그 리포트를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전량이 다 전환이 되면 한 27,000원 정도 적정 주가를 만약에 이제 일부만 된다면 한 67,000원 그 정도 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MM은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있어서 매매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앞으로 이제 경기가 다시 확 많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이제 CBBW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조금 네. 뭔가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트레이딩으로 오히려 접근을 네네. 하는 게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더 유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HMM이 나왔고요. 마지막 기업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2분기 실적 급감을 겪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2분기에 16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80% 넘게 하락한 규모로 지난 2017년 상장 이후 최저치입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16%와 43% 감소했는데요. 이는 넥슨과 NC소프트를 포함한 게임업계 빅3 가운데 가장 부진한 실적입니다. 마케팅비와 인건비 증가가 수익성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이 같은 어닝쇼크에 따라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 주가는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3.3%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하반기에 신작을 출시하면서 반등을 좀 노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넷마블이 나왔는데 최근에 사실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게임 안에 있어서 대장은 참 못 간 것 같아요. 네. 넷마블도 그렇고 NC소프트도 네. 그렇고. 근데 넷마블의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봤더니 하반기는 기대해보자 이렇게 분석이 네. 나오면서 무려 목표 주가가 지금 18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네. 이 넷마블은 매니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리포트를 믿으면 안 되고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조금 넷마블 좀 살펴보면 넷마블은 이제 여기저기 그 지분 투자한 한 회사들은 좀 뭐 하이브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잘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본업인 게임이죠. 이 게임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냥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를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결국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2만 원에서 15만 원 요 박스권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럼 본업이 안 좋아도 이제 이 정도 12만 원이 계속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량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지키는데 주가는 실적이 좋아야 이제 상승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5일 날 아마 이제 신작 게임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블 퓨처 네볼루션이라고. 근데 게임주들은 이제 이런 신작 게임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8월 25일 날 그 게임의 성적에 따라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